여러분, 엔화가 급등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이미 엔화는요, 연초 대비해 보면 급등했습니다. 연저점 대비 원엔 환율 상승률이 7.1%나 되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엔화가 급등한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냐? 저는 충분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7.1%라는 수치가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연저점 대비해서 7.1%나 올라갔으니까요. 연저점이 언제였느냐? 여러분, 지난 1월 11일이었습니다. 100엔당 937.1원이었어요. 아마 이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엔화를 샀을 겁니다. 정환진이를 믿어줬다면 아마도 샀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엔화 사신 분이 많거든요. 그만큼 제가 937원이면 진짜 많이 떨어진 거다. 그러면 이때쯤 엔화를 사도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여러분 일본 여행 가실 거죠. 일본 여행 앞으로 평생을 두고 몇 번 가실 겁니까? 그 한 번 갈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거기에 곱하기 평생 갈 비용 더하면 엔화를 얼마나 내가 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결국 말입니다. 엔화를 사자는 뜻이었거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게 신뢰성을 가진 것 같아요. 지금은요 937.1원이 1003.61원까지 올라갔으니까 7.1%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입니다. 가능성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정환진 너 때문에 안 팔았다. 이렇게 하면 저를 원망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요. 제발이지요. 투자 원칙을 가지면요. 저 원망 안 합니다. 제가 사는 시점은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 파는 시점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누구나 욕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하고 제 말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만의 투자 원칙. 나는 10%가 이익이 나면 익절매한다. 나는 15%가 나면 익절매한다. 나는 20%가 나면 익절매한다. 이게 머리로 투자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실제 현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겪어가면서 느끼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정해야 돼요. 이게 20% 나는 이익이 날 때 판다. 이게 잘못됐다. 10% 이익이 날 때 판다. 이게 잘못됐다. 저는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크기입니다. 욕심의 크기. 20%라고 해서 욕심이 큰 게 아니에요. 10%를 자주 하면 20%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머리로는요. 세상 천리를 갈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경험을 통해서 투자 원칙을 정하면 이게 저를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올라갈 거라고 보느냐. 여러분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2월 달에 엔화 거주자 예금 잔액 추이입니다. 줄었습니다. 2023년 1월에는요 70억 1천만 달러였는데 무려 8억 8천만 달러가 줄어들어서 3월에는 61억 3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차액 실현을 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엔화가 많이 올라가니까 1월 달에 그죠? 1월 달에 1월 11일 날 931까지 내려갔으니까 2월 달에는 그래도 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도 970 근접까지 올라갔으니까. 차액 실현한 거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제가 봐서는요. 여행 간 겁니다. 여행 간 겁니다. 일본으로 여행 간 겁니다. 뭐 오죽했으면 일본 관광지에 고개만 돌리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통제 방역에 묶여 있다가요. 일본 여행으로 떠났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외화예금의 어떤 잔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3월까지도 줄어들거든요. 4대 시중은행의 엔화예금 잔액 추이를 보면 1월 달에 7,237억 원으로 가장 많이 올라갔다가 2월에는 6,598억 원, 3월에는 5,957억 원으로 줄어드는 거 사실은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물론 엔테크를 해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저는 일본 여행을 갔다. 그래서 엔화 예금이 줄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의 금리가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5%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5%면 이게 더 이상 말입니다. 올라가지 않고 긴축이 종료된다. 이런 기대감이 커질 거예요. 긴축이 종료된다. 이런 기대감이. 긴축이 종료된다.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동결이다. 아니면 인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말입니다. 엔화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야 됩니다. 그럼 올라가는 거지. 원달러 환율은. 그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게다가 미국 은행에 위기가 왔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위기, 뭐 시그너처 파산, 게다가 뭐 지금 찰스 스왑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유럽의 CS는 망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은행은 망했어요. 게다가 독일의 도이치방크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 위기가라는 말이 나오니까 도대체 투자자들은 뭘 갖고 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가지고 있자니 은행이 망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유로를 들고 있자니 이 독일의 은행이나 스위스의 은행이 불안하니까 이거 계속 들고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들어갑니다. 뭐 금을 산다든가. 금이 엄청 올라가죠. 어디 그뿐입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3,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개당.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엔화도 그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엔화의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높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엔화를 사는 시점은요 1,000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권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각자 의견에 따라서 이제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만약에 당분간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937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엔화를 사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를 사라고 할 때 굉장히 힘겹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진짜 힘겹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제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끔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계속 잘못 말했다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요. 예, 그게 너무 과하게 가면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는 싫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갖고 왔던 게 명예밖에 없는데 그 명예마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의사결정을 해서 제가 알려드릴 때 진짜 신중하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